안녕하십니까. CEO 유레카 방송 시간이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 우리 회사는 낭비가 없을까? 물론 회사가 안 될 때는 낭비를 찾느라고 혈안이 되겠지만 잘 돌아갈 때일수록에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게 되겠죠. 흔히 예전에서부터 비교할 때 빙산의 일각,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는 숨어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고, 이는 또한 기업이 이제 한 20, 30년을 하게 되면 슬슬 성숙기에 접어들게 될 때, 그때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낭비라는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물론 제조 현장 같으면은 불량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다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라고 하는 필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 세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중복. 그 다음에 흔히 저런 게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보고서 열심히 만드는 경우 있고요. 그걸 또 이제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뿌리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첫 번째 요거부터 없애야지 되겠죠. 근데 이게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가만히 찾아보면은 예전에 삼성그룹에 신경영이 한창 있는 여기 소문이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신경영에 발단이 된 몇 가지 사건들 중에 삼성전자에서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세탁기 조립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뚜껑이 잘 닫히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실제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는 틈이 있어 갖고 뚜껑이 안 닫히니까 현장의 작업자가 그걸 닫게 하려고 칼로다가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는 모습을 보고서 대노하면서 신경영을 갖다가 시작하게 됐다 하고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상황을 다시 얘기해 보면, 자,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불량품은 쉽게 얘기하면 검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통과된 거예요. 검사하기 전에는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개발.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 설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설계 도면하고 실물이 달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나마 여기서는 자기들은 할 일 다 했다고 내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본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칼질하고 긁힌 자국이 난 거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반품은 이제 이 순서를 타고서 회사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것을 전혀 어느 누구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각 단계에서 자기들은 자기들 할 일 다 했다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회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과정이 왜 중간에 점검이 안 됐을까? 이러한 일들을 없애는 거가 혁신을 하는 첫 번째 단계고 그 일들을 매일매일 한다는 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혁신이나 이런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안 해도 되는 일들은 빼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비용을 엄청 절감하게 되죠. 회사가 잘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숨는 데는 이유가,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50% 이렇게 육박하는 회사였습니다.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자체가 2조를 넘어가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제가 하루는 데이터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금 지불은 됐는데 아직 물건이 안 들어온, 이것을 우연치 않게 찾아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었지만, 여유가 있고 넘칠 때 결국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생기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사전에 알게 됐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았었다고 하면은, 내지는 그 기업의 사장님이 알았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돈 좀 넉넉할 때는 우린 잔돈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다 좀 모자르게 되면은 저금통도 털든 잔돈 하나를 챙기듯이, 여유가 있거나 넉넉할 때는 자연스럽게 안 해도 되는 일, 쓸데없는 일, 그런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의 경우도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숨어있는 잠재적인 낭비는 없는지, 부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혁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체질화되면은 혁신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혁신을 하려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게 뭐죠? 혁신 그러면은 뭐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듯이 이런 고통스러운 걸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거보다는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설령 나중에 큰 변화가 닥치더라도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는 내공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는 모아놓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고, 저 낭비들이라는 게 아까 제가 사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 큰 금액을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찾았었죠. 그런 낭비가 있다 하면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묻혀 있는 경우는 진짜 더더군다나 그러한 고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찾아내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데이터는 사실을 얘기한다,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관점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거냐, 현상을 파악할 거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이 커지거나 그러면은 혁신 같은 거를 전담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목표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거, 실제 자기 업무 하는 사람들은 숨기는 게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려면은 누군가가 전담을 하든가 해서 찾아내는 거죠. 아니면 원가 절감 목표를 높게 주면은 찾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탑다운으로 추진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바텀업으로 개선 사항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한 것을 금방 느낍니다. 근데 관심을 안 가지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관심이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도 일상생활에 녹아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이 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들다.